안녕하십니까. 검찰서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불송치 결정되었을 때 의의신청으로 뒤집는 세 가지 핵심 방법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자금을 경리 직원이 수년간 공금을 빼돌린 사실을 발견하고 형사 고소를 했는데, 경찰은 그 직원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고소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의의신청을 통해서 반드시 다퉈야 하겠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사실관계 오인, 법리오해, 수사 미진이라는 세 가지 전형적인 흠결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의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사로 그대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업무상 횡령죄란 무엇일까요?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첫 번째, 보관자의 지위입니다. 위탁관계로 타인의 재물을 점유 관리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업무상 임무인데요. 직무, 직업으로서 반복 계속적인 보관 행위입니다. 세 번째로 횡령 행위인데요. 임의 소비하거나 처분, 반환, 거부 등의 불법적 처분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영득 의사입니다. 자기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소유자로서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고, 이러한 의사는 반드시 영구적일 필요가 없으며 일시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의의신청서 작성 방법입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 오인인데요. 자, 사례는 법인 경리 김땡땡이 대표이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3년간 사용했음에도 경찰은 대표이사가 사후 승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사실관계 오인은 경찰이 수사 결과물을 잘못 해석하거나 피해자 측 증거를 제대로 채택하지 않아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객관적 증거 목록을 제시하는 겁니다. 카드 사용 내역서라든지 계좌 이체 내역, 회계장부 등 원장 서류를 근거로 보관 사실과 임의 처분 사실이 명백함을 구체적인 금액과 일시로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후 승인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대법원은 사후 동의가 있더라도 횡령행위 당시 이미 범죄가 성립하므로 사후에 있는 추인,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겁니다. 피의자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경우에 차용증이라든지 이자 지급 내역, 또 그런 사실을 적시를 해서 피의자가 부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을 배제하도록. 자, 두 번째, 법리오해입니다.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업자 박땡땡이 공동명의 통장에서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인출했는데 경찰은 공유재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다라고 불송치하였습니다. 자, 가장 빈번한 법리 오해 유형인데요. 이 신청서에는 판례를 직접 인용하여 경찰의 법률 적용 오류를 정면으로 지적하시면 좋습니다. 자, 대법원 판결인데요. 공동사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보관하는 금원을 동업자 일방이 임의로 인출한 경우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인출하였다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주 나타나는 법리 오해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위탁 관계 부정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단순 점유가 아닌 신인 관계에 기한 위탁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또 불법 영득 의사 부정에 대한 또 오류인데요. 일시적인 유형도 영득 의사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친족상 도래 오남용에 대한 오류인데요. 법인 대상 횡령죄에는 친족상 도래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사 미진입니다. 자, 사례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 이땡땡이 관리비 유용한 의혹에서 경찰은 피의자 진술만 청취하고 실제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지 영수증 조회 없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자, 수사 미진은 검사가 재수사를 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를 미조회했다, 피의자 및 관련자 계좌 추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미이행 여부를 적시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참고인 조사 누락입니다. 공범 또는 관련자 진술의 청취가 미이행됐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장 및 자료가 압수수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회계 프로그램이라든지 로그인 기록이라든지 CCTV 영상이라든지 내부 결제 서류 등 디지털 증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시행이 됐다. 마지막으로 감정, 문서위 변조 의혹이 있는 경우에 또 감정을 또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미실시된 부분이 있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수사 미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 절차 및 실무적인 포인트인데요.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은 그 결정서를 기반으로 이 신청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사건 관할 경찰서에 제출을
합니다. 의신청사가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 기록 일체를 지체 없이 검찰청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검사는 이의신청이 있다고 인정하며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서는 단순 불만 표출의 문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 오인 법리오의 수사 미진을 그 이유로 해서 법령이라든지 판례 또 증거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검사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 결정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법무사의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업무상 횡령죄는 보관자 지위, 업무상 임무, 횡령행위, 불법 영득 의사의 4가지 요건이 필수적입니다. 판례는 일시적인 유용도 성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송치 의의신청 시에는 첫 번째 사실관계 오인입니다. 객관적 증거로 경찰의 사실 인정 오류를 반박하시고요. 두 번째 법리 오해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직접 인용하여 법률 적용의 착오를 지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미진, 참고인 조사, 디지털 증거 등 미희행 수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경찰, 검찰 출신 법무사는 서민을 위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